6억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200억대. 얼마나 걸렸을까요? 4년 차 매출이 200억대가 훨씬 넘었고요. 이 자리를 지키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만의 이제 수칙이 당연히 생기겠죠. 요새 성공한 CEO의 삶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대표님 삶은 어떠세요? 뭐 성공한 이제 CEO 다들 저보고 이제 부럽게 또 생각하고 멋있다고 하죠. 아닙니다. 현실은 그냥 보여지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죠. 드라마 속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정말 이제 꿈에 그리는 이제 이상형 그런 모습인 것 같고, 실제 현실은 전쟁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밖에서 클라이언트, 안에서는 직원들한테 치이고 부다치고 소비자들의 하나하나의 클레임에 다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깊은 잠도 잘 수가 없습니다. 똑똑한 척 해야 되고 우아한 척 해야 되고, 비즈니스 자리에서 그런 거 절대 통할 수가 없는 게 이 현실입니다. 그냥 또라이가 돼야 됩니다. 뷰티 하면 다들 예쁘다, 아름답다, 페이퍼로 브리핑만 잘하면 된다. 절대 아닙니다. 샘플로 노가다를 하지 않으면 좋은 제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정형화된 소비자들 손에 가는 제품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정말 원단에서 하나하나 제가 잘라보고 얼굴에 붙여보고 그거에 대한 만족도를 끌어내지 않으면 제품이 좋은 제품으로 완성된 제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얼굴에다가 일일이 테스트를 해가지고 만들어야지만 그 제품을 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이나 같이 연구개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들어 하시지만 그만큼 제품의 완성도는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성공한 CEO 생각하면 여유와 워라밸을 많이 생각하시죠. 근데 이제 끊임없이 뭔가를 배워야 해요. 배움의 연속이죠. 그리고 네트워크 형성, 사교겠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끊임없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동종업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에게 뭔가 연관돼서 뭔가 도움을 서로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이제 만나면서 이제 사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브랜드를 하나 제가 이제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TV 같은 거를 보고 뭐 하나를 그냥 놓칠 수가 없게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트렌드를 분석하고 손으로 샘플을 만지고 그렇게 해도 막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이 과연 출시를 했을 때 소비자들한테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게 될지를 모르는 그런 막연함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대표라는 자리는 그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뭔가 내 한계를 계속 극복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부딪혀가면서 내 사람들을 위해서 사교의 전장으로 나가야 하는 그런 자리가 이런 대표의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전쟁터 같은 이 비즈니스 시장에서 이 자리를 지키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만의 이제 수칙이 당연히 생기겠죠. 6억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200억대.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10년 걸리지 않았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4년 차 매출이 200억대가 훨씬 넘었고요. 3년 차 때 100억대가 돌파했습니다. 한 번도 100억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회사가. 목표를 크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크든 작든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뜬금없이 나는 무조건 잘할 거다. 그렇게 해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완벽주의 같이 강박증도 있고 집착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일일이 하나하나 컨펌하고 그런 것들이 완성도가 있게 나왔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 그건 실력은 아니에요. 관리자가 정말 능력 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목표를 위해서 가기 위한 일들을 좀 잘 뿌려줘야 돼요. 시스템화가 돼야 되는 거죠. 나 없이도 모든 그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 그게 정확하게 그 굴렁쇠처럼 잘 돌아가야지만 이제 성공적인 결과물이 나오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목표 설정과 동시에 모든 거를 이제 분담할 수 있는 분단 시스템을 만들어내라. 그런 걸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1번하고 거의 같은 맥락인데, 소통을 하면 이 사람한테 내가 공감을 하겠다. 저는 그건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공감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같이 느껴지는 거네요. 같이 느껴준다고 뭔가가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해결 방법은 없어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공감 이꼴 회사는 골로 간다. 회사가 금방 무너져요. 여기는 수익 창출을 위해서 모인 집단이에요. 여기는 돈을 받는 곳이에요. 받는 곳이기 때문에 회사가 가려고 하는 이런 목표나 방향이 정확하게 기준이 돼서 그 기준에 따라서 같이 맞물려서 톱니바퀴처럼 가야지만 회사가 성공을 할 수 있고 성장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뭐 성공했다고 소위 200억대 기업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냥 성공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지, 저는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만 갈 수 있다. 이게 제 확실한 철칙입니다. 세 번째, 이상하게 이제 사람들이 여럿이 이제 모이고 교류를 하다 보면 서로 이제 사적 감정 섞일 수밖에 없고, 감정은 전파력이 굉장히 셉니다. 코로나 겪었죠? 전염병 같은. 긍정의 에너지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기분이 좋을 때, 내가 조금 즐거울 때 사람들을 만나거나 교감을 하거나, 옛말 있잖아요. 듣기 좋은 소리도 3번 이상 들으면 지겨운 거예요. 귀에 따가울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나의 감정이 추스려지지도 않고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나쁜 에너지가 독버섯처럼 퍼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저는 거리를 두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안 만나게 되고, 특히 이제 직장 더 그래요. 나의 감정의 영향이 직원들한테 전달되는 거를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본인의 감정을 풀어내는 쓰레기장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거리두기를 하면서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하고, 왜 이렇게 내가 이런 어려움이 닥치게 됐는지,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가질 수 있게끔 반드시 있어야 된다. 4번째, 굉장히 이제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나름 일 잘하고 전문가고, 우리 직원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라. 저 기억력 되게 좋아요. 그렇게 완벽하게 기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컴퓨터나 가능한 거예요. AI나 가능한 거예요. 반드시 기록을 하는 습관 가져야 돼요. 손으로 한번 쓰고 눈으로 들어가서 뇌로 전파되는 거는 쉽게 잊어버리질 않아요. 업무를 하다 보면 메모를 안 하는 직원들 꽤 많아요. 회의실을 들어오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갖고 들어와. 전 그래요. 네 머리가 그렇게 좋아? 그렇게 머리가 좋으면 일을 놓치면 안 되죠. 일들이 몰아서 들어오고, 스스로 이제 기억만 한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싶은 방향으로만 판단이 돼요. 객관적이지가 더 않아지는 거죠. 기록하는 습관, 메모하는 습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해요. 기억의 오류가 커버가 될 수 있거든요. 나중에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그런 것들이 다 데이터로 남게 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한 제품을 가지고 길게는 5년, 짧게는 거의 1년 투자를 해서 제품 개발을 하는데, 머릿속에만 나오지 않아요. 비슷한 거 있고 생각나는 거 있으면 메모하고, 캡처할 거 있으면 계속 캡처 뜨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결과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5번째 수칙, 가장 중요한 거죠. 건강해야지 이런 것들도 다 해요, 사실. 내가 아파서 누워있고, 내가 아파가지고 수술방 올라가는데 뭐 이런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무조건 건강. 건강을 지키는 루틴은 사람마다 달라요.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이걸 무조건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런 루틴으로 생활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내 걸로 흡입해서 나도 똑같이 해야지, 저는 그거는 또 맞지 않다고 봐요. 본인만의 생활 루틴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는 새벽형이야, 나는 올빼미형이야, 다 있어요. 본인의 상태는 제일 본인이 잘 알잖아요. 그거를 잘 접목을 해서 소화를 잘 시켜서 내 루틴으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물은 2리터 이상 마셔야 돼. 일반적인 일반 상식이지만, 어떤 사람이 2리터 마시면 수독증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저 2리터 마시면 죽어요. 갈증 나서. 저 하루에 5리터 넘게 마셔요. 사람마다 그런 본인들의 체질 다 모르니까 그런 패턴들을 본인이 좀 빠른 시간 안에 나는 이런 루틴이 가장 좋다라는 거를 정립시키는 게 가장 좋은 거고 필요한 거. 제가 화장품을 만들고 기초 화장품을 하는 거는 저를 위해서도 있어요. 제가 정말 극심한 켈로이드성 피부예요. 조금만 긁혀도 전부 다 부작용이 나고 염증이 잡히고 흉터로 다 남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시술도 받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플러스 자가 면역 질환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피부과 가면 저희 시술 안 해줍니다라고 다 적혀 있어요. 시술을 잘못하면 이 사람은 오히려 부작용에 더 시달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제 기초 화장품에 더 열을 내고 정성을 들이고 하는 거는 분명히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요새 자가면역 질환 거의 대부분 많이 앓고 있고, 그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신 분도 있지만, 자가면역 질환 어느 부위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도 건강에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저희 제품에 더 진실하고 정성을 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좋은 것들만 접목만 시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체력이 조금 증진되고 향상될 수 있는지를 캐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본인의 루틴을 찾아라. 건강해야 한다. 이게 제 가장 중요한 철칙 중에 하나입니다. CEO로서 좀 힘들었던 점은 없으세요? 내가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누구에 의한 것도 아니고 나의 판단에 의해서 내가 선택을 한 건데, 어려움은 누구나 항상 닥쳐올 수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잘 해결하고 극복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어려웠을 때는 그냥 어려운 대로 꼬인 실타래 풀듯이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는 이제 컨설팅으로 회사를 시작을 해서 브랜드사가 됐기 때문에 억울한 점 많죠. 그거 하나하나 얘기하면은 뭐 한도 끝도 없죠. 뭐 그런 것들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하루를 살아나는 거고, 저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미래를 살고 현실을 사는 거지, 나 옛날에 왕년에 어땠어, 이야기거리 안주거리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미래를 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미래가 가야 되는 방향이 뭔지, 목표가 뭔지 정확하게 그런 설정이 되면서 미래를 살아가는, 그래서 제 장점이면서 단점이긴 해요. 저는 진짜 잘 내려놔요. 내려놓지 않으면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쌓이면 부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적당하게 덜어낼 것들 덜어내면서 가야지만 내가 갈 수 있는 목표나 방향으로 정확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잘 내려놓는 게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